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5회 체크업 71번입니다. 자, 실기 파트가 되는 거죠. 실기 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대는 거의 많이들 안정적으로 점수대가 올라오시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뭐 엄청 어느 한 부분이 특히 약하고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건 쪽에서도 많이들 이제 업되셨고 점수대가 그렇긴 한데, 우선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기 파트도 잘하셨어요. 대부분 잘하셨는데, 몇 개씩 틀리는 것도 조금 아까운 문제들을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 파트는 여러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딸 수 있게 거의 다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 정도 외에는 다 맞출 수 있게 한 27점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연습합시다. 그래야 만일에 다른 좀 난이도가 있어도 다른 파트에서 점수를 조금 잃어도 여기서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기 파트 절대 좀 정확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다들 요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자, 71번입니다. 자, 71번에 보시면 구강에 커다란 궤양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거를 못할까? 위관, 그러니까 입으로 경구로 영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으로는 안 되니까 위관 영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위관 영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강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죠? 또는 또 식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의식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위관 영양으로 투여가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위관 영양으로 주는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위관으로 줍니까? 하는 부분이 되는 설명이겠죠. 그럼 우리가 먼저 위관을 꽂을 때 여러분 위관 튜브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레빈 튜브라고 하죠. 레빈 튜브. 그럼 이 레빈 튜브는 말캉말캉한 고무잖아요. 그럼 레빈 튜브 같은 거를 멸균하고자 하면 어떤 멸균을 해야 됩니까? 이오가스 멸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오가스 레빈 튜브. 그럼 이 레빈 튜브를 삽입할 때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반자위. 위관으로 영양을 줄 때도 반자위, 그죠? 반자위로 해. 그리고 또 고개는 약간 숙여서 꿀꺽꿀꺽 삼켜야 되는데 이때 삽입하는 길이는 얼마를 삽입합니까? 삽입 길이는 몇 센치의 개념이 아니라 환자의 코에서 그 다음에 귀까지, 그리고 또 귀에서 어디까지?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만큼을 삽입한다 그랬어요. 코에서 귀, 귀에서 검상돌기까지를 삽입한다. 그러면 삽입을 하고 나서 제대로 꽂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위치 확인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물그릇에다가 담궈 봤을 때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물그릇에서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잘못된 거. 그죠? 잘못된 거. 두 번째 방법은 청진을 해볼 건데 물이 들어가는 소리를 청진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를 청진한다?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를 청진한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청진하는 거 있었죠? 이때 청진은 공기의 흐름을 청진한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 은근슬쩍 여러분 청진이라는 말에만 포커스를 두셨다가 물이 들어가는 소리를 청진한다면은 틀렸어.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를 청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아이살이 어떻게 본다? 뽑아보는 거죠. 내용물을 뽑아보는 거죠. 그럼 이때 뽑아봤을 때 내용물이 나오면 잘 된 거. 그럼 이때 내용물은 어떡할까요? 다시 밀어 넣는다는 거. 그죠? 그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내용물을 버린다 이래 말하면 안 되고 다시 넣는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매 식사 때마다 하는 방법은 청진이나 물그릇에 넣어보거나 이게 아니고 어떤 거였어요? 뽑아보는 거. 내용물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뽑아보는 방법을 매 식사 때마다 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우리가 위관으로 음식을 줄 때 이때 식이 형태는 어떤 식사를 줘야 됩니까? 유동식을 줘야 되겠죠. 그죠? 액체 형태 식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유동식. 그럼 이때 유동식의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가 좋습니까? 보기 1번에 보시면 실온 정도의 영양액이라고 했죠. 맞는 말이죠. 실온 또는 체온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게 준다. 또는 실온 정도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체온보다 2도씨 낮게 그거는 뭐였지? 열날 때 미온수 목욕. 미온수 목욕은 체온보다 2도 낮게. 영양하는 유동식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게. 그 다음에 수혈할 때 혈액의 온도는 체온만큼. 맞나요? 체온만큼. 수혈할 때는 체온만큼 높여서 수혈한다. 그전에는 냉장 보관을 하고 있었어도. 맞죠? 그리고 유동식은 체온보다 약간 높게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식사를 할 때는 시기를 줄 때는 이때 먼저 확인은 뭐로 한댔어요? 흡인을 해본댔죠. 흡인을 하고 제대로 꽂혀 있다 싶으면은 바로 유동식을 주는 게 아니라 매 급식 전에도 그리고 매 급식 후에도 뭐를 줍니까? 물을 공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급식 전에도 물을 주고 급식 후에도 물을 주는 거죠. 그럼 급식 전에 하고 후에 물을 주는 건데 보기 2번 볼까요? 2번에 보면 8시간마다 물을 준다 해서 틀린 거예요. 매 급식 전후에 물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면요. 영양액을 주입하고 나서 바로 조절기를 잠근다 라고 돼 있는데 바로 잠그는 게 아니라 영양액을 주입하고 나서 마지막에 후에 뭐 주라 그랬어요? 물 주라 그랬잖아. 그래서 물을 공급하고 조절기로 잠궈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급식 중간에 위관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공기 주입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 그죠?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비위관 영양 세트를 교환한다 했는데 비위관 영양 세트는 몇 시간마다 교환한다? 24시간마다 비위관 영양 세트를 교환하겠습니다. 됐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편안하게 영양액을 투여하고 나서 앙화의로 눕히면 오히려 또 위관으로 역류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자위로 잠깐 해두는 게 좋겠고 그리고 주입하고 물 다 집어넣고 나서는 조절기가 아니라 그 입구를 막는 거. 그죠? 입구를 막아두는 거, 마개를. 그 다음에 이때 주입의 속도는 너무 빨리 줘도 안 되죠. 그럼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환자한테 여러분 막 음식을 막 빨리빨리 집어넣는다 해봐. 그럼 우리가 체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체했다는 신호가 어떤 걸로 온댔습니까? 설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입의 속도는 1분에 한 50cc 정도 1분에 50cc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만약에 빨리 들어가면 뭐를 유발하니까?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분에 50cc 정도로 주라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왜 식사 때마다 흡인 뽑아본다 그랬죠? 뽑아봤을 때 내용물이 얼마 이상 나오면 100cc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용물이 100cc 이상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나오면은 주입을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왜? 너무 지금 소화가 안 된 내용물이 안에 위 내에 아직 그득하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는 환자라면은 소화가 안 돼요. 지금 배가 그득해요. 이렇게 말할 건데 의식이 없는 환자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경우는 보류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연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약이 좀 투여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런데 나왔던 내용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왔던 내용물은 다시 밀어 넣는다는 거. 그거는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밀어 넣어준다는 거. 내용물을 버린다 이래 말하면 틀렸다는 거 되셨죠? 그런 거 좀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간을 하고 있는 이 환자들한테는 구강간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때 구강간호는 어떤 구강간호? 특별 구강간호. 좀 스페셜하게 그죠? 구강 안에를 간호를 해야 된다. 특별 구강 간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환자들한테 편안감을 주려면요, 우리가 가습기를 적용하라. 왜냐하면 안에가 건조하면 안 부분이 코로 해서 관을 넣었는데 헐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습기를 적용해줘라. 그리고 또 비강간호도 해줘라. 코 안이 헐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비강간호도 해줘라. 그리고 구강간호도 지금 적었던 것처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또 그 위간 튜브 있죠, 레빈 튜브, 그 끝이 덜렁덜렁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부딪히고 뭐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다 걸리적거리면 안 되겠죠. 위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안하려면 고정해줘라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겠죠. 되셨습니까? 레빈 튜브입니다. 같이 정리합시다, 여러분.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위간 튜브를 할 때, 삽입할 때, 위간 영양을 줄 때 반드시 멸균의 개념을 지켜야 되죠.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멸균의 개념까지는 필요 없다 그랬죠. 소독의 개념만도 되는 게 내과적 모균술이었죠. 그래서 내과적 모균술을 적용하는 예 하면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 들어갔다? 위관 삽입, 그 다음에 위관 영양이라는 거 들어갔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합시다, 여러분. 봐주실 것. 자, 답은 그래서 여러분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72번. 자, 피부가 손상된 부위에 상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래요. 자, 1번에 보시면 틀렸어요. 1번이 왜 틀렸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고 드레싱을 하라 그랬죠. 여러분, 드레싱은 반드시 뭐를 지켜야 된다? 멸균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어떤 멸균? 외과적 모균술. 그죠? 외과적 모균술을 지켜야 되는데 깨끗한 장갑이 아니죠. 그럼 어떤 장갑을 해야 돼?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레싱은 어떤 거다? 외과적 모균술을 지켜야 된다. 조심하세요. 내과적 아닙니다. 외과적 모균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때 드레싱 할 때는 보통 드레싱은요, 2번에 보시면 상처를 자주 세척하고 자주 소독하라 그런 개념보다는 24시간 내에는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내에는 드레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24시간 안에 상처에서 분비물이 막 젖어서 바깥으로 배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위에 바로 덧대어줬죠. 꺼즈를 덧대어줬죠. 그러면 24시간 후에 첫 드레싱을 한다 그랬어요. 수술 같은 거 했을 때. 그럼 이때 24시간 안에는 그냥 위에다 덧대어주는 거지. 자꾸 뺐다 하지 말라고 꺼즈를.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감염 예방 때문이죠. 자꾸 들썩날썩 하면 감염의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감염 예방을 위해서 드레싱은 24시간이 지나서 첫 드레싱을 실시한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래서 2번도 자주 한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4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3일째 드레싱이 젖어 있으면 꺼즈를 덧대어준다 이랬죠.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꺼즈를 덧대어주는 거는 24시간 이내일 경우는 덧대어주는 거야. 그리고 첫 드레싱은 24시간 후에 바로 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처를 드레싱할 때 방향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깨끗한 쪽에서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했었어요. 그죠?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곳으로 했었고요. 비슷하게 깨끗하다면 안에서 밖으로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절개 부분이 있고 배액 부분이 있다면 어디부터 했다? 절개 부위 먼저 하고 배액 부위를 했다는 거. 그리고 환자 상처에 드레싱 할 개가 2개가 있다면 드레싱 세트도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또 그 방에 환자들이 똑같은 드레싱을 하더라도 환자가 2명이면 드레싱 세트도 2명인 거죠. 결론적으로 드레싱은 환자마다 따로 해야 되고 부위마다 따로 쓴다는 거. 그죠? 부위마다 따로, 환자마다 따로 쓴다는 거. 그 부분 했었고, 그리고 상처는 깨끗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처를 더러운 곳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정했어요. 상처는 깨끗한 것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깨끗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처 부분에 보니까는 뭔가 감염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염이 일어나는 거는 정상 아니죠. 그죠? 그러면 감염의 증상에 국소 상처니까 그 부분에만 염증이 생겼어. 국소 염증에 4대 증상이 있었죠. 증상. 그럼 국소 염증, 상처에 염증이 생겼어.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빨갛지. 상처 부분이 염증 생겼으니까 발적. 그리고 그 부분이 만져봤을 때 후끈후끈하죠. 뜨끈뜨끈하죠. 열나, 발열. 그러나 이때 발열은 전체 체온을 쟀을 때도 열이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소적 발열이라 그랬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땡글땡글하게 부어 있어요. 그죠? 염증 생겼을 때 부종,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종창이라고 해도 됩니다. 종창도 땡글땡글하게 부은 거거든요. 종창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떨까요? 아파, 통증이 있어. 그러면 이 4가지가 국소염증에 뭐라고 한다? 4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대 증상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4가지가 발적, 발열, 부종, 통증, 이 4가지가 4대 증상이야. 여기다가 4대 증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국소 증상인 게 어떤 게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발가락에 막 썩 나가지고 염증 생겨가지고 발가락에 지금 문제가 막 띵띵띵띵 부었어. 염증 생겼어. 그럼 그 부분을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까닥까닥 움직여보세요 하면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아파서 못 움직이지. 그럼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거를 수의적 운동장애라고 했었죠. 이거 국소 증상이야. 전신 증상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갔다? 발이라는 게 걷는 기능 하잖아. 발이란 게 걸어야 되는데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그래서 기능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국소 증상에 들어간다는 거. 그죠? 요것도 들어갑니다. 이게 국소 증상이야. 그럼 이때 국소 증상이 생겼고 염증이 생겼다는 말은 안에 지금 뭔가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냄새 같은 것도 날 수도 있죠. 악취 같은 것도. 그죠? 우리 오로 했잖아요. 모성간호에서 오로해서 악취가 나면 자궁 내막염 이런 거 의심하잖아요. 그럼 이때 악취가 나면 이 안에 도대체 어떤 균이 있을까? 균을 궁금하지 않아요? 균을 알아야 약을 쓸 거니까 그때 하는 검사를 뭐라고 합니까? 배양검사라고 하죠. 배양검사. 그래서 5번 보기에 보시면 상처에서 냄새가 심한 배액이 있는 경우, 그 말은 감염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감염이 생겼을 때 원인균을 파악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쓰는 거, 그 검사를 뭐라고 한다? 배양검사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울러 국소 증상이 나왔으니까 전신 증상 한번 해볼까요? 전신 증상, 염증의 전신 증상. 자, 전신 증상은 따로 외울 건 없어요. 국소 증상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돼요. 특히 4대 증상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전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도 몸이 좀 안 좋고 좀 찌뿌둥하면은 식욕이 없겠죠.
그죠? 식욕이 없겠지. 그럼 몸도 어때? 나른하겠죠. 기운도 없고, 와, 요즘 따라 컨디션이 왜 이렇지? 하고 권태감, 나른하기도 하고, 또 식욕도 좀 없게 되겠죠. 밥맛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뭐가 날까요? 점점 열이 날 거야. 그럼 이때 열은요, 체온을 쟀을 때도 열이 나는 거죠. 전신적 발열이라고 하겠죠. 열나. 그리고 피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수치가 올라가 있을까요?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 그죠? 백혈구 수치가 증가했겠죠. 그죠? 요런 것 등은 전부 다 전신 증상이야. 그죠? 그리고 국소 증상하고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국소 증상을 더 알아두십시오.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자, 73번에 보시면 환자의 체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체위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그만해야 돼.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제 맞춰야 된다는 문제이죠. 그럼 앙와이 하는 거는 위관 영양할 때 자세가 아니죠. 그럼 앙와이는 여러분 모든 체위의 기본이라는 거. 그죠? 모든 체위의 기본이다. 체위의 기본이 여기서 모든 자세는 시작되니까 기본이다. 그리고 이 앙와이를 여러분 혹시나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앙와이는 똑바로 누웠으니까 배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지. 그래서 배위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앙와이를 다른 말로 배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체위의 기본이 되고 그리고 무의식 환자들이 취하는 체위가 될 거고 단 고개는 물론 옆으로 하겠지만 무의식 환자들 자세도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기 전 체위라고 했죠. 자,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취하는 체위 하면은 반자이야. 그런데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기 전 이 말이나 무의식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때 반자이가 아니라 앙와이. 그리고 모든 척추라는 말 들어갔을 때 척추 수술 또는 척추 마취 뭐 척추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자세였다? 앙와이. 그 다음에 또 남자 인공도뇨 남자 소변줄 꽂을 때도 앙와이였죠. 그 다음에 또 요추천자 후에 하는 자세도 앙와이였어요. 그럼 요추천자하고 나서 앙와이를 해주는 이유는 뇌척수액이 똑바로 누워서 압박을 받아야 뇌척수액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두통, 그죠? 두통을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뇌척수액이 빠져나오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앙와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위관 영양은 아까 반좌위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반좌위 하면은 위관 영양 또는 위관삽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호흡곤란 자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천식 발작이 있는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할 간호가 뭐냐 이래 말하면 반좌위를 먼저 취해주는 게 먼저라는 거 있죠. 호흡곤란. 그 다음에 또 자 모든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취하는 체위라고 말하면 반좌위가 되었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궁 내 오로 배출 촉진 기억나시죠? 조심하셔야 했습니다. 자궁 내 오로 배출이 잘 되려면 어떤 자세로 중력을 의해서 분비물이 잘 흘러나가야 되니까 아래쪽이 밑에 가 있는 게 좋아. 반좌위를 취해주는 거죠. 봐주십니다. 되셨죠? 자, 그런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슬흉이라고 나왔죠. 자, 슬흉이는 2번이 답이죠. 산후운동. 이때 산후운동이라는 거는 출산하고 나서 운동인데 자궁이 어떻게 되는 걸 막고 싶은 거다? 후굴. 그죠? 자궁이 후굴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슬흉이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태아
위치를 교정하려고요. 원래 태아 위치가 어때야 돼요? 두정위라야 되는데 두정위가 아닐 경우에 집에 가서 슬륭이를 취하면 좋겠다. 언제 가장 좋다? 임신 7, 8개월, 임신 7개월, 8개월 요럴 때가 태아 위치 교정이 가장 좋겠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월경통 완화. 월경통 완화. 요럴 때는 슬륭이를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여러분 골반 고위 이거는 다른 말로 안 적을게요. 하지 상승 다른 말로 트렌들렌 버그 체위 무슨 자세? 쇼크 체위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질검사 나왔네요. 이거는 뭐야? 절석이 다른 말로 쇠석이 그죠? 자, 이 자세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인과 진료 체위라는 거. 산부인과 진료 체위. 그래서 우리 산부인과에서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는 검사 뭐 합니까?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는 검사를 파파니 콜라우 도말 검사라 그러죠. 자, 이거 할 때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부인과 검진이잖아요. 그럼 이 검사할 때 무슨 자세를 한다? 절석이, 쇠석이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검사는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는 검사였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사할 때 유의사항은 자세는 절석이고 검사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 전에 방광을 비우라 그랬죠. 자궁 앞에 방광이 있는데 방광이 빵빵하면 검사에 방해가 되잖아요. 검사 전에 방광을 비워라. 그 말은 검사 전에 소변 봐라.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이 검사는 분비물을 채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비물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12시간 전에는 질 세척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검사 12시간 전에는 질 세척을 하면 분비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검사가 정확하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윤활제로는 질경을 어디에다 담근다 그랬어요? 생리식염수 같은 데다 푹 담궈가지고 파파니 콜라우 검사를 한다는 거. 자세는 절석이, 세석이로 되셨죠? 자, 그것도 같이 연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4번에 심스위라고 되어 있죠. 심스 하는 거는 어떤 자세야? 심스는 관장, 학문 이런 말 나오면 돼. 그래서 관장을 한다 또는 학문을 본다, 직장 체온계를 삽입한다 이런 말 나오면 직장 체온계를 삽입한다 이런 말 나오면 심스체위라는 거. 그죠?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파울러시 체위 돼 있죠. 이건 뭐야? 반좌위. 그래서 반좌위를 이렇게 파울러시 체위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부 검사라고 그랬어요. 자, 복부 검사 하면은 어떤 자세죠? 배횡와위죠. 배횡와위. 그래서 배횡와위 하면은 복부 검진 떠올리셔야 되겠죠. 복부 검진. 그 다음에 여성의 인공도뇨. 여성 인공도뇨. 이런 거 할 때 배횡와위. 그 다음에 또 회원부 열램프. 회원부 연료법 해줄 때. 그죠? 모성간호에서 회원부 절개한 부분에 열램프 째어줄 때도 배횡와위.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복부 검진할 때 이 자세를 한다 그랬는데 복부 검진할 때는 여러분 건강 사정하는 순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복부 검진일 때는 시, 청, 타, 소의 순서로 하자 그랬죠. 처음에는 뭐를 하죠? 시진. 물론 시진 앞에는 당연한 거라서 제가 안 적었는데 오늘 어디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걸 문진이라 그러지. 그 문진하고 나서는 그 다음 뭐 한다? 시진. 그 다음에 청진. 그리고 그 다음이 두드려 보는 거 타진. 그리고 만져보는 거
촉진 이래가지고 청진을 타진이나 촉진보다 먼저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지 두드리고 만져버리면 배가 막 아픈데 만졌으니까 장의 소리를 마지막에 들으면 장의 소리가 좀 막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청진을 그 전에 고요할 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청, 타, 촉의 순서로 한다는 거. 복부검진은 맞나요? 시, 청, 타, 촉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찾았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 요추천자 할 때는 어떤 자세예요? 요추천자 할 때는 새우등, 그죠? 그럼 복수천자 할 때는 반자위. 여러분 반자위에 제가 안 적었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복수천자. 반자위 할 때 복수천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흉강천자. 다른 천자들은 다 반자위예요. 그래서 복수천자, 흉강천자. 흉강천자는 혹시나 다르게 말하면 능막천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흉강천자, 복수천자 전부 다 반자위. 요추천자는 새우등. 요추천자 하고 나서는 앙와이. 되셨습니까?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74번. 자, 74번에는 자, 관절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틀렸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운동에서는 제가 그림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설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것만의 운동이다. 이 신체 이 부분만의 운동이다라고 말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항상 문제에서 정중앙에서 멀어진다. 정중선에서 이런 말 나오면 내전, 외전의 문제거든요. 그럼 내전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정중앙에서 가까워지는 거. 몸의 정중앙으로 가까워진다 이래 말하면 내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몸의 정중앙에서 멀어진다 이래 말하면 외전이었어요. 외전. 자, 그러면 내전하고 외전은 여러분, 내전이랑 외전은 몸통이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몸의 정중앙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밖에 안 돼? 팔다리, 사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전, 외전이라는 운동은요. 온리, 어디의 운동이다? 사지의 운동이에요. 팔다리 운동이에요. 팔다리만 할 수 있지. 어떻게 정중앙으로 왔다 갔다리 하겠습니까? 몸통이. 되셨습니까? 척추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내전 외전은 척추 운동에서 빼셔야 돼. 내전하고 외전은. 그래서 내전 외전 적힌 거 다 꺼버려. 내전 외전 적힌 거 다 버리세요. 보기에서. 그럼 1번 2번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지 운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팔꿈치 운동만에 들어가는 거랬죠. 오니 이 운동은 다른 데서는 못해. 팔꿈치만이 하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팔을 휙 안으로 돌렸을 때 꺾이는 거, 바깥으로 돌리는 거 했을 때 안으로 돌리는 거 해내.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거 해외라고 했죠. 자, 이 운동은 어떤 거였습니까? 팔꿈치 운동이었어요. 팔꿈치 운동. 되셨습니까? 다른 데는 이 운동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회내, 해외 적힌 것도 척추 운동 아니잖아. 그럼 그거 꺼야지. 그러면 3번 꺼야 되겠죠. 회내, 해외 들어가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발목 운동에 어떤 게 있었었냐면요. 발목 운동. 자, 발가락 끝이 발끝 쪽으로 찢겨지는 거, 떨궈지는 거. 그걸 뭐라고요? 족저 굴곡. 발끝 쪽으로 발가락이 떨궈지는 거, 족저 굴곡. 또 이번에는 발가락이 발등 위쪽으로 제껴 올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족배 굴곡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발바닥이 발을 이렇게 나란히 뒀을 때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도록 돌리는 거 그건 뭐라 그랬어요? 4번. 그 다음에 발바닥이 바깥을 향해 보게 하는 거는 외번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는 4가지는 온리 누구 운동이었다? 발목 운동에 들어갔었어요.
발목 운동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운동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간 거 꺼야지. 그러면 4번에 4번, 외번도 꺼버리면 답은 나오잖아.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척추는 5번에 보시니까 구부리는 거 되죠? 굴곡. 자, 굴곡이라는 말은 구부리는 건데 어떤 거예요? 원래 이루고 있던 각도보다 작아지죠. 구부렸으니까. 그 다음에 펴는 거. 원래 이루고 있던 각도보다 쫙 펴는 거. 뭐라 그래? 신전.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이 제끼면 과신전. 그 다음에 측면 굴곡. 이거는 뭔데요? 옆으로 구부리는 거잖아요. 목도 할 수 있잖아. 목도 측면 굴곡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에 있는 대립이라는 거 있죠. 자, 이 대립은요, 제가 뭐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엄지손가락 짝꿍 매칭 찾아주는 거. 짝꿍. 그죠? 엄지손가락 다른 손가락끼리 매칭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했다? 대립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엄지손가락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제끼는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되셨어요? 버릴까? 아니요. 이것까지는 버리지 마세요. 요거까지는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는 그림 문제로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림 문제로 물을 때는 제가 헷갈리지 말고 점점점 돼 있는 거는 비포, 그리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애프터야. 그걸 거꾸로 하면 답 못 찾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림 문제도 생각을 하십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소독과 멸균에 관한 설명이죠. 자, 1번에 보시면 이옥가스. 자, 이옥가스는 아포 죽여요, 못 죽여요? 죽여요. 그래서 뒤에 끝에 보면 아포와 모든 미생물을 죽인다 말하면 맞아. 맞아요. 그죠? 그런데 왜 틀렸냐면요. 이옥가스는 단점이 뭐가 있다? 독성이 있다 그랬죠. 독성이 있고 가스가 유해하니까 독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인체에 해롭다는 거, 그리고 가스 값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멸균 시간이 길다는 거, 그리고 멸균하고 나서 바람 쐬어줘야 되는 통기 시간도 길다는 거. 그게 단점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물건 할 때 많이 쓴다? 플라스틱, 고무, 내시경. 플라스틱, 고무, 내시경은 이옥가스. 별명이 뭐였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 그래서 냉멸균이라고 불렀죠. 맞나요? 이옥가스, 멸균. 그 다음에 답은 틀렸습니다. 독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비소독은, 소독이죠. 자비소독은 100도씨 끓는 물에 넣는 거. 이거는 세균의 포자와 아포를 멸균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아포 죽이냐 못 죽이냐 중요하다 그랬죠. 아포 못 죽이면 소독이야. 그죠? 멸균 아닙니다. 자, 3번 고압증기는요. 120도에서 2~30분. 맞죠? 그리고 어떤 멸균 합니까? 어떤 멸균 합니까? 어떤 멸균이 아니라 아포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아포 죽인다 그랬죠. 그죠? 고압증기 멸균입니다. 그래서 얘는 좋은 점이 시간이 굉장히 짧고 비용도 물만 필요해. 리필 채우는 거는. 그래서 경제적이라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이런 말하면 고압증기. 치과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고압증기. 그죠?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운, 면직류, 그리고 방포, 수술기구, 드레싱 세트, 도뇨 세트, 외과에서 쓰는, 수술할 때 쓰는 수술기구,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멸균이었어요. 가운, 면직류, 방포, 수술기구, 도뇨 세트, 드레싱 세트, 외과 병동에서 쓰는 주사기, 이런 거 전부 다 고압증기.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4번에 보시면 자외선 소독법은, 자외선 소독법이 뭐죠? 일광소독을 말하는 거죠. 자외선 쬐어주니까. 그럼 일광소독할 때 이거 안 쓰지. 금속 안 하지. 이거는 자외선 소독할 때는 어떤 거예요? 그 결핵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썼던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 침구, 서적.
그죠?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나 또는 침구나 또는 서적 이런 거는 어떤 소독했다? 일광소독을 했죠. 일광소독을 햇볕이 쨍쨍할 때, 자외선이 가장 강할 때 일광소독을 했죠. 그죠? 답은 요것도 틀렸습니다. 금속 제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구, 침구, 서적 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건열멸균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건열멸균도 아포주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미생물이 파괴된다 하는 거 5번 맞아. 근데 왜 틀렸냐면요. 건열멸균은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빨 올린다? 최고로 올리면 160도까지 올릴 수가 있어. 160도까지.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죠? 그게 건열이야. 그럼 건열을 하는 거는 왜 한다 그랬습니까? 건열 멸균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에 건열을 하겠죠. 예를 든다면 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또는 바셀린 거즈 또는 파우더라든지 그죠? 파우더라든지 또는 열에 강한 유리 제품 이런 것 등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파우더. 그 다음에 열에 강한 유리 제품. 이런 것 등은 건열멸균이 된다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염성 환자의 식기소독은 어떤 방법이 좋았어요? 자비소독이라고 그랬어요. 100도씨에. 그럼 이때 보통 일반적인 물건은 끓기 시작할 때 넣어서 10분에서 20분 그죠? 끓기 시작할 때 넣으면 돼. 자, 그런데 유리 제품은 자, 이때 유리 제품은 좀 달랐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찬물에 넣는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끓인다? 10분간 끓인다는 거. 그죠? 유리 제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유나 또는 예방 백신 자, 이런 거 할 때 쓰는 방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온살균 그죠? 저온살균 균은 죽이면서 다른 내가 필요한 부분은 파괴시키지 않는 거 저온살균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저온살균 하면은 그 우유 예방주사약이라는 거 떠올리십니다. 젖병이라고 하면 자비소독이고요. 되셨죠?